살구나무에 살구 기쁨 열리는 시인의 정원. 대추나무에 대추 희망 열리는 풀잎 놀이터. 표광소 시인의 정원. (1592년 3월 27일) 맑았고 바람도 없었다. 일찍 식사를 한 뒤 배를 탔다. 소포에 도착했다. 쇠사슬을 가로로 설치하는 것을 감독했다. 내내 나무 기둥을 세우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더불어 거북선에서 포를 쏘는 것을 시험했다. 안녕하십니까? 마이 FM 91.3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힐링 충전소에서 시인의 정원을 진행하는 시 쓰는 사람 표광소입니다. 오늘은 이순신께서 1592년 3월 27일에 쓴 임진일기를 읽었습니다. 시인의 정원은 오늘도 김현덕 씨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덕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덕입니다. 네,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녀시대가 부릅니다. 다시 만난 세계. 전해주고 싶어서
오늘 읽은 이순신 일기는 1592년 3월 27일에 쓴 일기입니다. 임진왜란이 1592년 4월 13일에 발발했으니까요. 임진왜란이 있기 딱 보름 전에 쓴 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일기에 거북선이 등장하고 거북선에서 그 대포를 쏘는 것을 기록해 두셨는데요. 임진왜란을 이제 그 전체를 이제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얼마나 그 다행이고 반가운 사건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지난주에 이어서 도서출판 갈무리에서 발행한 빛의 혁명 183 12.3 내란의 어둠을 뚫고 물민 광장을 밝힌 재헌활력을 읽을 텐데요. 그 전에 한겨레 신문에서 게재한 기사 한 꼭지를 소개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제목은 윤 탄핵 촛불은 파시즘 세력 소수화한 빛의 혁명이고요. 이 기사를 쓰신 분은 강성만 기자입니다. 2025년 8월 10일에 한겨레신문 문화면 책과 생각에 게재되었던 기사입니다. 짬 빛의 혁명 183분 편엔 조정환 다중지성의 정원 대표. 조정환 대표가 인터뷰 뒤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강성만 선임 기자. 빛의 혁명 183분 갈무리. 조정환 69. 다중지성의 정원 대표가 지난해 말부터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에 거의 빠짐없이 참여한 뒤 기록한 자신의 생각을 모은 책이다. 183은 윤석열의 불법 계엄 선포일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일까지의 날수이다. 광고. 조 대표는 1988년 김사인, 박노해 등과 함께 노동해방문학을 창간의 주관으로 활동했고 2년 뒤에는 남한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산호맹 사건으로 수배를 받아 꼬박 9년을 수배자로 살았다. 수배 중 필명 이원형으로 기고 활동도 했던 그는 수배 5년 차인 1994년에 당 건설을 통한 노동계급의 활성화라는 기존 신념에서 다중의 헌법 제정 활력을 통해 사회혁명의 동력과 지도력을 찾는 자율주의적 관점으로 이동했다. 이탈리아 철학자 안토니오 네그리 1933에서 2023 등이 이론화한 자율주의의 다중은 기존 계급 개념과 달리 유동적이고 다양한 탈중심적 주체이다. 이번 탄핵 시위 참여자인 노동자, 농민, 지식인, 종교인, 페미니스트, 기후운동가, 성소수자 등이 바로 그 다중이며 이들이 소통을 통해 공통성을 만들어가는 게 21세기 변혁운동의 중요 과제라는 게 조 대표 등 자율주의자들 생각이다. 광고. 그는 한국 사회의 첫 촛불 시위가 등장한 2002년부터 광장에 출석하며 시위 양상을 흥미롭게 관찰했단다. 2002년은 미군 장갑차에 깔려 죽은 효순, 미선양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어린 학생들 목소리가 촛불로 분출한 시기였다. 당시 촛불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시위와 전통적인 노동자 시위가 섞이는 것을 보면서 이론적 흥분 같은 게 있었어요. 책에서 읽은 변화가 한국 사회 광장에서 일어났으니까요. 이번 책은 촛불 시위를 기록한 저자의 네 번째 책이다. 2002년 촛불을 분석해 제국의 석양 촛불의 시간, 지천3을 냈고 미네르바의 촛불, 2009은 2008년 광우병 촛불을, 절대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이후의 생명과 혁명, 2017은 2014년 세월호 촛불에 이은 박근혜 탄핵 시위의 기록을 담았다. 광고. 지난 4일 서울 서교동 사무실에서 조 대표를 만났다. 빛의 혁명 183분 표지. 그는 이번 탄핵 시위를 빛의 혁명이라고 했다. 그리고 책의 빛의 혁명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 그 이상이라고 썼다. 12월 3일 다중이 국회의사당 앞에 나와 계엄군에 맞서고 국회의원들을 의사당으로 밀어넣지 않았다면 내란은 100% 성공했을 겁니다. 당시 의사당 앞다중은 윤석열이 계산하지 못한 세력이었죠.
이 계산이 불철저해 윤회 계획이 무산되었어요. 다중들 때문에 의사당 앞은 장갑 차고 뭐고 다 늪에 빠진 듯 꼼짝 못했어요. 설사 특전사 군인들이 의원을 끌고 나온다 해도 이동이 힘들었어요. 헌법재판소의 8대 0 파면에도 다중의 힘이 작용했단다. 윤 탄핵 재판이 시작되고 그의 변호사들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면서 8대 0 탄핵이 기정사실로 됐잖아요. 그런데 이때부터 오히려 탄핵 반대 집회가 엄청 커졌어요. 세이브 코리아 등 새로운 탄핵 반대 시위도 생겨났고요. 이를 보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이 흐름을 반전시킨 계기가 3월 7일 윤석열 석방이었죠. 바로 다음 날 시위 주최 쪽인 비상행동은 집회에서 처음으로 대의민주주의 세력인 국회의원들의 단상 연설을 허용했어요. 다중은 이후로 대의민주주의 세력과 힘을 합쳐 결과적으로 탄핵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죠. 빛의 혁명이 파시즘으로 가는 움직임을 소수화시켰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게 조 대표 생각이다. 그는 신자유주의가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대대적으로 돈을 찍어내면서 재정위기를 맞았고 이에 대처하려고 복지를 크게 축소하는 등 긴축 정책을 폈지만 지금도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하면서 말을 이었다. 신자유주의 위기 상황에서 집권한 트럼프가 세계화 대신 일국화, 정보화 대신 산업화, 금융화 대신 관세 도입 등의 정책을 펴왔지만 이는 해법이라기보단 일종의 발악입니다. 이런 위기에서 다중이 독재자인 총통을 따르는 계속 신민으로 바뀌고 그들의 수가 늘어나 조직적으로 힘을 발휘하면 파시즘이 완성됩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선 이미 파시즘 정당이 주요 정당으로 자리 잡고 한국도 전환길 등이 국민의힘에 들어가 이 당을 파시즘화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김문수는 그 세력과 거의 손을 잡았고요. 이런 흐름은 신자유주의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납니다. 위기 해법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행히도 이번 빛의 혁명이 이런 움직임을 소수화시켰죠. 광고. 조정한 대표. 강성만 선임 기자. 그는 지난 20여 년 광장에서 바라본 다중의 변화를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한국 사회에서 다중적 현상이 가장 강력하게 분출된 시기는 2008년 촛불이었어요. 당시 다중은 국회와 같은 대의민주주의 기관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강기갑 의원 등 다중과 함께 싸워온 사람을 빼곤 단상에 오를 수 없었죠. 그러다 2016년부터 대의민주주의 기관을 활용하자는 흐름이 나타나 박근혜 파면과 정권교체라는 성과를 얻었죠. 이 경험이 이번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는 책에서 촛불에서 드러난 국민 다중의 희망은 사회대 개혁 뒤라면서 내란 청산과 개헌이 시민 주도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의 방향을 두고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헌법과 법률의 간극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헌법은 차별금지를 규정하는데 이에 대한 입법적인 내용이 전혀 없어요.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헌법 정신을 실현해야 합니다. 직접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선 국민발안제 도입을 강조했다. 스위스는 국민이 직접 법을 발안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권리까지 헌법이 보장합니다. 우리 재헌 헌법에도 제한적이지만 청원권 형태의 국민발안제가 있었어요. 윤석열 탄핵 시위 참여 기록 묶어 의사당 달려간 다중이 내란마가 시민주도로 내란 청산과 개헌 함께 스위스처럼 국민 발안권 보장을 국민이 법 만들면 전혀 다른 삶 될 것. 2002년 첫 촛불 시위부터 주목해 그간 촛불 집회 기록 져서 내건네. 국회가 있는데 왜 국민이 법을 만들어야 하나? 그는 국민이 발안한 법을 국회에서 어느 수준까지 받아들일지는 논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고 전제한 뒤 답을 이었다. 법안을 만드는 과정은 국민들 사이 토론을 촉발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회의 토론이 국민들의 토론을 대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국민은 수동적 존재가 되어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정치적 의식의 어떤 가능성이 잠식당해 열등한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법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고 상상하면서 사는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될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는 직접 민주주의 강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철학적으로 보면 진료학적 변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지금 우리에게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이다라는 표상이 있어요. 저는 사람이 이 표상보다 훨씬 위대하고 훌륭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사람들은 대부분 입에 밥이 들어오는 생존의 차원에 머물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삽니다. 생존 이외의 다른 것을 다른 사람이 대행해주면 개인의 삶은 왜소화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생각보다 더 크고 좋은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는 국민 발언권과 같은 직접 민주주의 강화가 극우와 맞서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직접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에서 독립적인 민주주의인데요. 이것을 강화해야 극우도 제거할 수 있어요. 저는 극우가 비극우인 법치주의적 대의민주주의적 세력이 직접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거부하는 상황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바로 직접 민주주의적인 극우이죠. 하지만 이는 사입이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총통, 독재자, 이 직접 민주주의를 변질시키고 타락시켜 자기의 도구로 만듭니다. 전광훈 같은 사람이 너희가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는 힘이라고 직접 행동을 선동하잖아요. 직접 민주주의를 도구화해 활용하는 게 바로 파시즘입니다. 하지만 국민 발언권이 있으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어요. 극우는 총통에 예속되기 때문에 그들의 직접 민주주의인 직접 행동에는 눈과 귀가 없어요. 머리와 가슴이 달리지 않는 거죠. 국민에게 발언권이나 소환권, 해임권을 안 주니 행동으로만 나오는 겁니다. 머리가 없는 직접 민주주의는 파시즘으로 갑니다. 국민이 매일매일 정치적으로 훈련되게끔 해줘야 합니다. 그 훈련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법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그는 광장에 촛불 시민을 두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라고도 했다. 자기 삶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성찰적 인간이며 우리 사회가 강요하는 경쟁의 틀을 넘어서 사고하기 시작한 사람들이죠. 선결제를 보세요. 참으로 존경스러울 정도로 폭넓게 생각하고 아주 직관적으로 본질을 꿰뚫는 사람들을 촛불 광장에서 많이 봤어요. 기억에 남는 빛의 혁명 시민을 묻자 그는 유튜브에서 본 부산 탄핵 집회 2024 12일의 한 노래방 도우미 여성이라고 했다. 단상에서 그는 왜 자기에게 발언을 할 권리가 있는지 또 자기가 바라는 세상은 뭐고 이전 집회의 문제가 뭐고 앞으로 집회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하나하나 짧은 시간에 다 짚더군요. 이 연설 전문을 분석한 글 편견과 망상에 관해 어느 술집 여자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에 대한 주석을 이번 책에도 실었죠. 그가 자율주의를 받아들인 지 30년이 넘었다. 자율주의에 대한 경도는 변함이 없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자율주의 안에서 계속 변하는 거죠. 거기서 불변 속에 변화가 있고 변화 속에 불변이 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자율적인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 30년 가까이 화두로 삼아왔다고 밝힌 바 있다. 답을 찾았을까? 제 생각에 자본주의의 본질은 한마디로 강제노동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인간의 잠재력은 박스에 갇힌 쥐 신세이죠. 여기서 벗어나는 길을 모색하는 게 자율주의이죠. 강제에서 벗어난 노동이 바로 자율입니다. 자율주의 이전에도 강제에서 벗어난 노동이 있었어요. 파업이죠. 이런 자율 행위를 보다 의식적으로 집단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궁리한 게 자율주의 운동입니다. 그는 강제노동을 거부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 수배가 풀린 이듬해인 2000년에 대학으로 돌아가지 않고 공부와 토론 공간인 다중지성의 정원을 열었던 자신의 선택을 예로 들었다. 그는 서울대 국문과 대학원 박사과정 4학기를 수료한 상태에서 민중미학연구회 사건으로 투옥되었고 6개월 수감 뒤 풀려나고 3년 뒤 다시 지명수배되었다. 저는 그동안 지성권에서 자율주의를 실현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수배가 풀린 뒤 대학에 돌아가는 것을 제가 거부했어요. 대학에 뭘 배우고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성이 정말 지성다우려면 대학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죠. 제도화한 학문, 권력화한 학문으로부터의 자율이죠. 그는
올해 설립 25년인 다중지성의 정원을 두고 지적인 성숙과 연대를 위한 공간지라고 했다. 지금도 약 100명이 12개 세미나에 참여하고 있단다. 지금껏 이 공간을 다녀간 사람이 1만 명은 넘을 겁니다. 길 가다 목마를 때 물을 기를 수 있는 지성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죠. 지적인 모색을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나름 뿌듯하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작용합니다. 제가 대표인 갈무리 출판사에서 책을 낼 때도 출판에 그치지 않고 여기 사람들과 함께 반드시 프리뷰를 하고 서평을 쓰고 집담회를 합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지적 함양을 할 기회를 주는 공간이죠. 조 대표가 쓴 까판의 문법과 증언 혐오는 2000년 인권연대가 뽑은 도래의 인권책 목록에 올랐다. 저자는 두 책에서 권력형 성폭행 피해자 장자연 사건의 증인 윤지호가 우리 사회의 혐오와 마녀 사냥에 의해 어떻게 사기꾼으로 몰리며 매장되었는지 치밀하게 논증했다. 그는 다중지성의 정원 활동을 공부투쟁이라고도 했다. 다중에게 공부는 어떤 의미? 다중은 이질성과 다양성을 함축하는 존재입니다. 산업자본주의에선 다 파란색 옷을 입고 똑같은 일을 수행했잖아요. 하지만 산업자본주의가 인지자본주의가 되면서 사람들이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서 일하며 살아갑니다. 한국 기준으로는 1990년대 이후 정보화가 부상할 때이죠. 그런데 인지자본주의 다중은 지성이라는 고리를 통해 연결됩니다. 사실 다중지성은 집단지성과 같은 말인데요. 요즘은 지성뿐 아니라 감각이나 감정도 서로 네트워크되면서 계속 형성됩니다.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나 희망 이런 게 집단적으로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중적인 지성이나 정동, 어펙트를 서로 연결하는 게 중요해요. 제도권 학교나 대학은 다중적 지성이나 정동을 중앙적 지성이나 정동으로 환원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획일 사회가 됩니다. 숨이 막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계속 다른 생각이나 감성을 만들어내기 힘들어집니다. 강성만 선임기자 썩맨@한이.co.kr 네, 기사가 꽤 길었는데요.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로제가 부릅니다. 아파트. 창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스타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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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sy face sent to your phone but I'm trying to kiss your lips for real. Red hearts, that's what I'm on, yeah. Come give me something I can feel. Don't you want me like I want you, baby? Don't you need me like I need you now? See tomorrow, but tonight go crazy. All you gotta do is just meet me at the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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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whatever you like. Turn this opposite into a club. I'm talking drink, dance, smoke, freak, party all night. Come on, come back, girl, what's up? Don't you want me like I want you, baby? Don't you need me like I need you now? Sleep tomorrow, but tonight go crazy. All you gotta do is just meet me at the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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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so now you know the game. Are you ready? 'Cause I'm coming to get you, get you, get you. Hold on, I'm on my way. Yeah, I'm on my way. Hold on, I'm on my way. Yeah, I'm on my way. Don't you want me like I want you, baby?
지난주에 이어서 도서출판 갈무리에서 발행한 빛의 혁명 183 12.3 내란의 어둠을 뚫고 물민 광장을 밝힌 재헌 활력을 읽을 텐데요. 오늘은 그 책 표지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책 표지를 보면 까만색 바탕에 그 글자가 이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들어있는데 얼핏 보면 그 비의 혁명이라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빛이라고 할 때 그 치읓 받침을 활용해서 좀 이렇게 시각화시킨 것이 눈에 띄는데요. 이 그 변덕씨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제 이름에 광자가 들어가는데요. 이 빛광자가 이런 모양인데 빛광자를 약간 이렇게 변형시킨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치읓 받침을 이렇게 그 변형시킨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한글도 그렇지만 아무튼 이런 상형 같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유심히 그 치읓 받침을 좀 봤습니다. 이 치읓 받침 밑에다가 이렇게 오를 넣고 이응을 넣으면 총총이란 말이 되거든요. 총총할 때 별이 총총하다 할 때 그 총총 할 때 그 글자도 될 수 있는 그런 글자 모양을 잘 이렇게 형상화, 뭐랄까 이렇게 이미지화 시켰다고 할까? 이제 그런 표현을 한 것 같고요. 여기 이제 183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가 아까 기사에서 나왔는데 12.3 그 계엄 선포부터 이재명 대통령 당선일까지가 183일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물민광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이 사실은 그 물민이라는 말은 광장이란 말이야 뭐 다 아시는 단어인데 물민이란 말은 그 무슨 뜻일까라고 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무슨 뜻일까 싶어서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 국어사전에는 나와 있지 않은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표지를 이렇게 보다가 책을 좀 쭉 훑어보는 과정에서 물민광장이라고 하는 그 말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뭐 가장 잘 아니겠습니다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실려 있는 그 꼭지 하나를 오늘은 읽어볼까 합니다. 조정환 선생님이 지은 빛의 혁명 183에서 517쪽에 가면 물민 다중의 마을 2025년 5월 23일 금요일 오후 12시 8분에서 그린 것 같은데요. 이 글에 보면 물민광장을 밝힌 재헌 활력이라고 하는 이 표지에 나오는 물민광장이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은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글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은 그 글을 읽겠습니다. 물민다중의 마을 2025년 3월 23일 금요일 오후 12시 8분 아침 식사를 하고 페이스북을 여니 눈에 띄는 글이 있다. 다중, 산림다중, 공동적인 것 강주영이다. 이 글을 읽다 보니 어린 시절 생각이 난다. 이 글이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방식으로 수십 년 전의 그 시절을 바라보게 하는 창이 되는 것 같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적인 것, 공동적인 것, 공적인 것에 해당하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국가다. 자본주의는 공동적인 것을 해체하여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양분 구도로 재편성하는 경향이 있다. 미리 말해두자면 나는 그 구도를 사적인 것의 특이한 것으로의 해방, 공동적인 것의 공통적인 것으로의 혁신과 재건, 공적인 것의 공공적인 것으로의 하향 수평화의 구도로 3분 재구축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내가 농촌 마을에서 살았던 것은 1956년에서 1968년까지 12년이다. 대략 100호 남짓으로 기억되는 집들이 있고 얕은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었다. 1969년 5월 30일
삼량진에서 밤 열차를 타고 5월 31일 아침에 서울역에서 기차를 내렸을 때는 하늘이 뱅글뱅글 도는 현기증을 느꼈던 것을 기억한다. 그 전 3개월, 그러니까 1969년 2월 말부터 5월 말까지 3개월 동안은 지방 소도시 진주에서 중학생으로서 유학 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농촌에서 소도시로, 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이동한 셈이다. 대도시 서울로의 이런 이동이 자연스러웠던 것은 아니다. 남강댐 건설이라는 국가의 난폭한 정책에 의해 강제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용수 공급, 홍수 조절, 전력 생산 등을 이유로 내가 6살 때인 1962년에 착공하여 1970년에 완공된 이른바 다목적 남강댐은 내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마을의 삶에는 괴멸적인 것이었다. 순식간에 마을 전체가 물 밑에 가라앉았기 때문이다. 공동적인 것의 괴멸이 그 다목적의 일부였는지도 모른다. 위에 글에 공동적인 것이라는 이름 하에 나열된 여러 가지 것들, 빨래터, 공동우물, 장터, 구판장, 관원상제 물품, 오내기, 추수, 학교, 설, 추석 등의 세시풍습 중에서 우리 마을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져서 5일마다 서곤했던 완사장터만 빼고 모두 물밑으로 사라졌다. 관원상제 물품으로 공동묘지 상여집에 보관되었던 공동상여는 침수를 피했지만 사람들이 수모를 피해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없어졌으므로 불필요하게 되었다. 나에게 가장 큰 상실감을 주는 것은 지리산 계곡물이 흘러내려와 모이던 남강 상류의 덕천강이 댐 공사로 생긴 진양호에 휩쓸린 것이다. 어린 시절 공동적인 것의 추억들 대부분이 덕천강과 얽혀 있다. 동네의 동무들, 형들, 동생들과 함께 고기를 잡고 멱을 감고 배를 타고 수박서리를 하고 메뚜기를 구워 먹고 강 건너 동네 단성 아이들과 노래로 집단 싸움을 벌이던 기억들. 여름에는 하루 종일 덕천강에서 놀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때 몸에 번 물과의 친화성 덕분에 지금 나는 제주 바다에서 자유롭게 유영하며 덕천강 대신 함덕 바다를 나의 놀이터로 삼고 있다. 어릴 적 동무들은 없지만 물고기, 해초, 모래, 바위, 갈매기와 같은 친구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파도치는 바닷물이 나의 감미로운 친구다. 보드로 파도에 올라타기 위해 좋은 파도를 기다릴 때는 그 파도가 정다운 친구가 아닌가? 그런데 공적인 것을 차처한 박정희 정부의 저 거대한 댐이 공동적인 것을 물리적으로 쓸어가기 전에 마을의 공동적인 것은 이미 허물어지고 있었다. 토지 보상금을 둘러싼 갈등이 부상하고 있었고 젊은 세대들은 마을에서의 탈출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내가 기억하는 마을과 가정, 학교는 도시와는 다른 유형의 폭력성을 갖고 있었다. 학교에서는 다른 부락 출신들끼리 거의 주기적으로 닭싸움하듯 패싸움을 해서 우열을 가렸고, 가정에서는 아내와 자녀에 대한 폭력이 관행화되어 있었고 마을 내부에서도 싸움이 빈번했다. 주로 관원상제 때 싸움이 많았다. 이것이 공동체의 본래 모습인지 우리 마을처럼 수몰 예정지 마을만이 가졌던 어두운 그림자인지는 잘 모른다. 여름은 물놀이로 즐거운 시간이 많았지만 겨울의 마을은 나의 기억의 정막과 고독으로 남아있다. 협동조합 창고 햇볕 비치는 곳에서 동무인 누가 혹시 나오지 않을까 기다리는 시간이었다. 나이 많은 형들이 밤에 라면 내기, 화투치기를 하며 시간을 때우는 시공간이었다. 사적인 것, 즉 개인은 어떠했는가? 가정과 마을에서 권력을 쥔 개인들은 공동적인 것의 재생산을 위해 몸부림쳤다. 이 말은 근대 이전 사회에서 공동적인 것 자체가 권력을 쥔 사람들, 가부장, 이장 등등의 사적인 욕망을 구체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는 측면을 갖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기회가 되기만 하면 마을의 공동적인 관습과 관행으로부터 탈출하여 도시로 가고자 했다.
공적인 것인 국가가 공동적인 것인 마을을 파괴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적인 것, 개인적인 것, 시장적인 것이 기존의 공동적인 것의 우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잔혹하지만 달리 없는 기회의 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시간이 내가 겪은 56년부터 68년의 시간이었다. 네, 여기서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로제가 부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처음 느낀 그대 눈빛은 혼자만의 오해였던가요. 맑은 미소로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내 곁을 떠나가던 날 가슴에 품었던 분홍빛은 수많은 추억들을 푸르게 바래졌어. 어제는 떠난 그대를 잊지 못하는 내가 미웠죠. 하지만 이젠 깨달아요. 그때만은 나였음을. 다시 돌아온 그댈 위해 내 모든 걸 드릴 테요. 우리 이대로 영원히 헤어지지 않으리. 오직 그대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조심하세요. 때문에. 그리고 이후 대도시 서울에서의 삶은 어땠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짐작되는 바가 있을 것이다. 그 삶의 여러 의미에서의 가파름은 나로 하여금 사적인 것에서 특이한 것으로, 공동적인 것에서 공통적인 것으로, 공적인 것에서 공공적인 것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특이한 것들의 공통장에 의한 공공적인 것에 대한 섭정을 정치 재구성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든 바탕이었다. 여기서 공통은 공동과 동의어가 아니다. 공동은 동일성을, 공통은 특이성을 깔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공통적인 것, 공통장의 한 사례로 전통적 마을보다 광장 마을을 생각하고 있다. 퇴진과 탄핵의 광장에서 어떻게 공동적인 것과는 다른 공통적인 것이 움직였던가? 2024년 12월 3일부터 적어도 2025년 4월 4월까지 4개월여 123일 동안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광장에서는 광장 마을이 마치 5일장처럼, 때로는 매일장처럼 주기적으로 형성되었다.
사전에 정해진 어떤 규범도 법적 강제도 중앙 집권적으로 조직된 지도부도 없는 가운데 메트로폴리스에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모여들어 내란 종식과 사회 대개혁을 외쳤다. 이 광장마을의 정체가 무엇일까? 어떤 성격의 것일까? 이 마을은 어떻게 최소 4개월을 지속할 수 있었는가? 또 새롭게 도래하리라 기대하게 하는가? 이 투쟁마을에서는 추위에 대비한 난방버스, 키세스 담요, 핫팩, 오뎅 국물들이 무상이었다. 커피나 빵도 무상인 경우가 많았다. 간단한 의료가 무상이었으며 법률 상담이 무상이었다. 당연히 교육도 무상이었다. 많은 경우에 깔개가 무상으로 보급되었다. 자발적 후원금과 선결제 그리고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 때문이었다. 사실 무상이라는 말이 어색하고 부적절하다. 그냥 필요한 것들이 거기서 흐르고 유통되었다. 이렇게 결집되는 힘을 나는 재헌활력이라고 불렀고 이 공간을 공통장이라고 불렀다. 이 공통장을 구성하는 것은 이름 없는 사람들, 즉 2030의 여성들, 트랜스젠더 퀴어임을 선언하는 성소수자들, 이란 미국 등지에서 온 이주민과 여행객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 피켓을 두른 개들, 트랙터나 스마트폰 같은 기계들, 피켓 천막 같은 사물들 등등을 포함하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다중들, 즉 물민 다중들이다. 이들의 의회, 물민의회가 결국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시켰고 조기 대선이라는 정치 재구성의 기회를 열었다. 물민 다중이 내란 때문에 위기에 처한 삶과 헌법 공간을 살렸다고 생명의 재구성 기회를 열고 있다고 말해도 좋지 않을까. 이때의 물민 다중은 개인, 개체로 환원할 수 없는 특이한 것들이다. 광장 마을을 이루기 위해 발걸음을 떼고 온라인에 글을 쓰는 그 존재는 시장에 구속된 개체도 아니고 국가에 구속된 개인도 아니다. 그것은 변화 속에 있는 어떤 특이점이며 특이하기 때문에 공통하는 역량이다. 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키키가 부릅니다. I do me. I could go somewhere, maybe anywhere. 내 지갑은 늘 낮으니까 just feel it. 손끝은 너비, that's my living ring. 내 걱정은 나답게 더 빛나죠. Feel the breeze, 나만 들리는 소리. I can't do myself that. I do me, I do me right. 그냥 I do me, I do my way. 다른 그림들은 upside down.
도서출판 갈무리에서 발행한 빛의 혁명 183에서 517쪽에 있는 물민다중의 마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꼭지 바로 뒤에 있는 짧은 꼭지 하나를 읽을까 합니다. 제목은 평화입니다. 평화. 2025년 5월 26일 월요일 오후 8시 59분. 어제 일요일 늦은 오후 걸어서 한강공원으로 나갔다.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건만 언제 왔던가 기억이 아득할 정도다.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은 저물어가는 저녁 햇살에 반짝이는 강. 강변의 자전거 도로에 쏜살같이 내달리고 있는 청소년 자전거들. 성산대교 강변 경사공원에서 들리는 노랫소리.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 버스커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기저기 모여 앉아 이야기를 하다가 노래가 끝나면 한 번씩 박수를 쳐주고 다시 이야기를 열중하는 젊은 여남들. 물오른 푸른 나무 아래 텐트를 치거나 돗자리를 깔고 앉아 하하호호 웃으며 이른 저녁 식사를 하는 사람들. 물끄러미 사람들을 쳐다보는 개. 농구장에서 뻘뻘 땀을 흘리며 공을 던지고 뺏는 사람들. 서울함 공원 배에 올라 이곳저곳 기웃거리는 사람들. 여기저기 붉게 피어있는 양귀비들. 물살을 가르며 천천히 불광천을 가로지르는 오리들. 천과 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수백 마리 몰려들어 천천히 몸을 비비고 있는 이름 모를 물고기떼. 너무나 평화로운 풍경화. 하마터면 하룻밤에 잃어버릴 뻔했던, 그래서 더 고귀하게 느껴지는 지극한 아름다움. 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키키가 부릅니다. 댄싱 어론. When I'm dancing alone, I'm not dreaming alone, I can feel it. 두 번 다시 난 찬란한 순간을 느껴 feel it. Ponytail 앉아봐 묶어줄게 just a little higher. Cheers lush, icy cold, so hot 들이 너부터 한 모금. 쓸쓸한 미소에는 날 몰라. You got the something 내가 잘 알아. 한숨 툭 같이 건너는 bridge. Day and night, I'm by your side. When I'm dancing alone, I'm not dreaming alone, I can feel it. 두 번 다시 나눠올 찬란한 순간을 느껴 feel it. 몰라 몰라 나 따라 웃음. 우연처럼 똑같은 dance move, yeah. Dancing alone, now I'm dancing alone, yes I feel it. 상상봐 반띵톡 아무 고민 없이 더 큰 쪽인 니꺼. 하얀 콩 한쪽씩 몰래 너랑 나랑 담아듣는 playlist. Day and night, I'm by your side. When I'm dancing alone, I'm not dreaming alone, I can feel it. 두 번 다시 나눠올 찬란한 순간을 느껴 feel it. 몰라 몰라 나 따라 웃음. 우연처럼 똑같은 dance move, yeah. Dancing alone, now I'm dancing alone, yes I feel it.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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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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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Dancing alon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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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Dancing alone now. Yeah. 딱 하나 약속할게 저 하늘 아래. 지금 이 느낌대로 춤추길 바래. Someday I see you dancing in the sky. 말 없이 난 물러 다들 떠나가던 내 편할게. 너가 왜 미안해 오히려 너를 꼭 안아줄게. 네 미소가 나에겐 기쁨. 우연처럼 똑같은 dance move, yeah. Dancing alone, now I'm dancing alone, yes I feel i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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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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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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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Dancing on my own.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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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오늘은 1592년 3월 27일에 이순신께서 여수의 전라 좌수영에서 쓴 임진일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도서출판 갈무리에서 발행한 빛의 혁명 183, 12.3 내란의 어둠을 뚫고 물민광장을 밝힌 재헌활력을 읽었습니다. 이 책 표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가 글자를 그림으로 이렇게 형상화했다고 할까요? 디자인했다고 할까요? 아무튼 굉장히 특이하기도 하고 눈에 띄기도 하고 멋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표지에 있는 글자들 하나하나를 읽어보았습니다. 빛도 그렇고 혁명도 그렇고 183이라는 글자도 다시 읽어보게 되었고 물민광장이라는 말도 유심히 바라보다가 이 책 521쪽에 있는 물민광장에 대한 이야기, 물민다중, 물민의회 뭐 이런 낱말들이 등장하는 꼭지를 읽고요. 그 꼭지 바로 다음에 있는 평화라는 꼭지도 읽어보았습니다. 하마터면 하룻밤에 잃어버릴 뻔했던 12월 3일 그 밤에 잃어버릴 뻔했던 고귀하고 지극히 아름다운 풍경을 글로 표현한 짤막한 꼭지 하나를 읽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592년 3월 27일 맑았고 바람도 없었다. 일찍 식사를 한 뒤 배를 탔다. 소포에 도착했다. 쇠사슬을 가로로 설치하는 것을 감독했다. 내내 나무 기둥을 세우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더불어 거북선에서 포를 쏘는 시험을 했다.